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 뭐 누구나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거대한 목표죠. 그래서 오늘은 유엔이 이 엄청난 과제를 풀기 위해 만든 청사진, 바로 SDG3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56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단 한 해 동안 5살도 안 된 아이들이 사망한 숫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아이들 대부분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전 세계는 이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세계적인 약속에서부터 각 나라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그 성적표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3번. 그러니까 SDG 3이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유엔이 내놓은 이 목표, 그 공식적인 문구는 이렇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을 보장 및 웰빙 증진. 와, 정말 포괄적이죠? 말 그대로 전 세계 복원을 위한 핵심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SDG 3이 혼자 뚝 떨어진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2030년까지 우리 세상을 바꾸기 위한 17개 목표, 즉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에요. 빈곤 문제, 기후변화 이런 것들과 모두 얽혀 있고 건강은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목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무려 13개나 되는 세부 목표들이 있거든요. 와, 13개라니.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 비결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는 거죠. 이 13개의 세부 목표를 명확하고 또 관리하기 쉬운 틀로 재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13개 목표를 크게 5가지 핵심 분야로 묶는 거죠. 첫째, 산모나 아동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요. 둘째, 전염성이 있던 없든 모든 질병과 싸웁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환경오염 같은 외부 위협을 줄이고 넷째,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연구나 규제 같은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연했던 목록이 훨씬 더 구체적인 전략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게 바로 전 세계가 공유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청사진이 한 나라의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이 SDG 목표를 또 새로운 숙제가 생겼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처럼 원래 있던 국가 계획에 이걸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죠.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통합시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엔의 비전염성 질환을 줄이자는 좀 추상적인 목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암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라는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또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목표는 손상 예방 프로그램으로 바로 연결되고요. 세계적인 목표가 어떻게 우리 현실 속 정책으로 바뀌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좋습니다. 계획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진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을까요? 답은 좀 복합적입니다. 네, 아니오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눈에 띄는 성공을 거뒀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는 여전히 힘든 과제들이 남아있거든요. 우선 성공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남성 흡연율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좋아졌는데도 한국의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건 맞지만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특히 결핵 발병률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꽤 높은 편이고요. 신규 HIV 감염자 수도 최근에 와서야 겨우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SDG3라는 목표의 본질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SDG3 달성은 2030년에 짠 하고 끝나는 결승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끊임없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끝없는 순환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SDG3는 건강의 모든 걸 아우르는 정말 야심차고 포괄적인 목표라는 것. 둘째, 아무리 멋진 세계적인 목표라도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역적 실천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 셋째, 뭐가 잘 되고 있고 뭘 더 해야 하는지 알려면 데이터를 통한 측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중보건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나라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 목표를 향한 발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